송원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3개월 정도 뜸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송원 은천의 양평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프로는 양평에서 일어나는 이슈적인 얘기들로 대담 형식으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많이 춥다라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 은천 본인 소개부터 좀 하시죠. 은천이라는 호는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또 양평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순봉이라고 합니다. 저 얼굴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계곡면 공세 1, 2에 살고 있고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제가 살아온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젊은 때는 학생운동 대학 다닐 때 80년대 전두환 시절이니까 학생운동도 가담을 했었고 제야단체 당시 민통연이라는 제야단체 활동을 하다가 구속되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또 한 4, 5년 동안 용접공으로도 일을 하고 조립공으로도 일을 하고 또 노동 상담소도 일을 하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이제 30대 때는 신문사, 잡지사 이런 쪽에서 한 1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또 한동안은 40대 때는 시를 열심히 쓰느냐고 시인 데뷔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현재는 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시 쓴 거 이런 얘기는 평소에 안 하고 다니는 편이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2011년 2월 달에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는 양평의 의병, 또 동학, 또 3.1운동, 우리 지역 향토사 그런 쪽 공부를 좀 많이 찾아서 책을 읽었어요. 또 우리 양평문화원에서 나온 책들도 많이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2014년부터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특정 정당 명칭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로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쪽 단체나 위원회 이런 쪽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는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일상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소개 다 하셨습니까? 해마다 해가 바뀌는 이맘때쯤에는 다사다난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휘자되곤 하는데 그야말로 지난 2024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총선이 치러졌고 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즈음에는 웬 날벼락 같은 계엄이 선포되어 지금도 계엄 전국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지금 한마디로 멘붕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 줄기 밝은 소식이라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 여성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시야를 돌려 양평을 들여다보면 양평도 만만치 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평 군민의 염원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갑작스레 당초 노선에서 벗어난 노선을 국토부에서 발표해 큰 혼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지평면사무소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은 어두운 그림자를 낳고 있는데요. 이는 청렴도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무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12월 11일에 발표한 양평군 10대 뉴스에서 2위를 차지한 양평 용문 산나물 축제 대한민광 양평으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중앙 정치에서는 큰 사건들이 있었고 큰 사고도 났었고, 그런데 지역에서 본다면 이 2023년에 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2024년에는 고속도로 문제가 일단은 잠잠한 상황. 그런데 역시 고속도로 문제가 중요한, 양평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문제는 지역의 경제와도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설, 토목, 부동산, 측량, 학계 분야의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경제 현황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고속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는 쉽니다, 투자는 쉽니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경제가 위축되는 데는 이렇게 심리적 위축도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중단되면서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라고 선언을 했지만 어쨌든 잠정 중단되면서 경제도 얼어붙었다.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이 얼어붙은 여파이기도 하지만 양평의 경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잠정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얼어붙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어떤 SOC의 큰 도로가 생긴다라는 것은 양평에 대한 투자 심리, 전원주택을 짓고 내려오고 싶은 심리, 또 강남과 불과 20분 만에 올 수 있다라는 이 거리에 싸운 느낌, 이런 것들이 양평 경제 하면 뭘까요? 이게 농사 짓는 거하고 건설, 토목, 이런 건설, 부동산, 이런 경기인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죠, 양평 경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단되면서 일단 이 건설 쪽이 얼어붙은 거죠. 건설, 토목, 부동산, 이런 게.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일체 부동산 건설 분야는 아예 일감이 없다, 이런. 심각한 수준인가 봐요, 보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당사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빨리 재개돼야 된다라는 게 1차적인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저도 좀 헷갈렸는데, 양평 송파간 고속도로가 작년 7월 달에 불거진 거 아니에요? 재작년 7월 달인가요? 네.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고속도로 문제를 이제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그 일정을 제가 자료,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요. 2021년 4월 30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정동균 군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평가 용역, 그런 2022년. 그 다음에 이제 나라장터, 옛날 조달청이죠. 나라장터의 정식 명칭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그거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제 22년 6월 30일 날 있었고요. 22년 7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8회 단체장으로 전진선 군수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 8일 날 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해서 양평군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안이 발표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 거죠. 변경안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 분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원한 고수를 주장하는 분들, 민주당 측이 그랬죠. 주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원한 사수를 주장하는 분들과 변경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게 막 정치적 정당에 따라서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7월 2일 날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한다. 공식적인 발표는 7월 6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7월 7일 날 그냥 전면 백지화는 아니고 전면 재검토적인 의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시도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쟁점화돼서 이제 전국적인 중앙 정치까지 번져나가고 정치 쟁점화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고속도로 문제를 빨리 재개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양평 군민의 큰 숙제이고, 이걸 국민들이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이 문제를 풀어낼 사람도 역시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도 되고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국민이 나설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평군 전체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많고, 물론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강 작가가 책 속에선가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5.18 관련 지표 자료들을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당시의 백서들 사진지 또 그 당시 광주 상고 1학년 학생 문재학 학생이죠. 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은 그 문재학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문재학 학생과 어머니의 구술 뭐 이런 자료까지도 다 찾아서 읽어요.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을 정해서 글을 썼고, 저는 이제 노벨상이라는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들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 문학이 이렇게 토대가 되었죠. 물론 이제 우리 한강 작가도 선배 작가들의 노고의 바탕 위에서 자기가 수상을 하게 됐다, 이런 겸손한 얘기도 했는데요. 또 아버지는 그 한승원 작가, 유명한 분이죠. 아버지 말씀은 어렸을 때 자기 서재에 이제 작가가 어릴 때 자기가 5.18 관련 사진집을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당시 어린 소녀였던 딸이 한강 작가가 그걸 보고 큰 어떤 마음의 상처 같은 걸 받은 것 같다. 그게 큰 어떤 충격으로 남았던 것 같다. 그게 이제 어떤 작품을 쓰는 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작가가 성장하고 이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데에는 그런 기초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건데요. 우리 양평에서는 과연 우리 역사, 우리 양평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문화원을 중심으로 3.1운동, 또 의병사 이런 거를 열심히 기록한 거는 저도 이제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발표회 때 가서 또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 관련이라든지 또 해방 후라든지 한국전쟁, 우리가 소위 6.25 전쟁이라 동란이라고 하는 6.25를 전후한 시점에 일어났던 국가폭력, 희생된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뭐 70년, 80년의 역사 속에서 아마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생각을 왜 양평은 안 할까? 가까운데 여주시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임 시장 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그 유족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백서 작업을 했어요. 2년에 걸쳐서 생존자들의 구술을 녹취하고 또 학살된 분들의 그 매장터 그런 걸 발굴해서 유고를 발굴해서 그 유족들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저는 양평군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군수님이나 이런 쪽에 그때는 제가 제안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군이 했으면 좋겠다. 지나간 역사를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그걸 까발려서 지금 상처를 드러내자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과거를 정리해서 기초적 자료를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강 작가의 수상을 보면서 노벨상 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한강 작가가 수상해서 이 말이 상당히 가슴에 찐하니 다가오는 게,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그 말이 지금까지 뇌리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특히 비상계엄을 겪으면 또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과 또 광주 5.18과 이런 걸 자꾸 연상하게 되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다사다난한 한 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을사년 새해 벽두에 양평군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라면 들려주십시오. 고속도로 문제를 조금 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는 문제, 이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우리의 올해 금년도 현안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정세가 대단히 이제 요동치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어쩌면 곧 하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정세로 놓고 볼 때는 대략 누구누구가 대통령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감도 오죠. 그러면 고속도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 다음에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 고속도로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책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속도로.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대책위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힘을 못 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대책위의 구성 멤버들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 같이 힘을 합치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새로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게 이제 대책위를 잘 구성해서 정세 변화에 맞게 정권 변화가 왔을 때, 정권이 교체될 때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라면요.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본질적인 일을 떠나서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희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하루속히 양평군의 가장 큰 염원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빨리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꾸 노선을 갖고 이제 싸움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노선 문제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노선을 지지하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그 노선 분쟁이 벌어졌을 때 2023년에 저의 SNS에 저는 노선 특정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국토부는 자기들이 조사한 게 있겠죠. 뭐 그렇다고 그걸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존 안으로 할 때, 변경 안으로 할 때 어떤 게 장기적으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애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건설 목적은 이 6번 국도의 이 교통량 체증 분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변화가 왔어요. 그 서울 제2외곽 경기도 이렇게 외곽을 순환하는 제2외곽 순환선이 생기면서 두물머리 IC가 열리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서종 IC가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서종면 쪽 차량 일부가 이제 또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흡수되고 이 외곽 순환선으로 두물머리 IC에서 흡수되고 이러면서 기존의 6번 국도의 정체 현상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뭐 완벽히 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현상의 변화들이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경안을 바로 정당화시켜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도 주말이면 서울 올라가는 길이 엄청 밀립니다. 2-3시간씩 서울 가는 길이 막히는데 이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선으로 하는 게 보다 그 현실적이냐. 이거는 전문가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조사를 해서라도 최선의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그게 기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새로운 아닐 수도 있고 또 강성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저는 그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최적화된 길을 찾아내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까이 잘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정부에서 오랫동안 관료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은 아니 뭐 예산만 된다면 양서로도 연결하고 강상으로도 연결하면 된다. 예산 증액하고 고속도로 변경, 그것도 변경이지만 변경안을 새롭게 만드는 힘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산이 이제 네, 문제죠. 예산이 문제죠. 예산 더 증액되는 건데 강화 IC까지는 똑같이 와서 네. 거기서 이쪽은 또 다리도 놔야 되고 물론 예산이 늘죠. 강상으로 가면 좀 거리가 더 멀어지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하자.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거죠. 두 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산을 빼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또 고속도로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도 이거 뭐 맨날 코끼리 허벅지 만지듯이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싸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전체 국민 투표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방법론을 결정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거는 뭐 투표도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좀 신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양평에 첨예한 이슈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은총께서. 그럼 끝으로 새도 바뀌고 양평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 발언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지평면 공급횡령 이런 거는 군의 감사 체계가 왜 작동하지 못했을까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아마 1-2년 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안에 상당한 오랜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네. 봐요. 네. 그럼 그 2-3년 이런 시간 안에 부정이 일어날 때 왜 그걸 빨리 찾아내지 못했을까? 감사 체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청렴 교육을 시킨다 이런 걸 떠나서 면 행정의 감사 체계가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 감사실이 평소에 좀 부지런히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네. 사실 우리 양평군의 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또 작년도가 내리막으로 떨어졌는데요. 다시 청렴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가 뻗어요. 제가 이제 양평군은 그러면 이제 2025년에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에 지금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또 겪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 선거, 이번 차기에 뽑힐 대통령이 뭐 그런 것까지 헌법 개헌까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물론 당연히 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 또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 큰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제의 모순, 그거를 해결할 방향으로 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폐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10년, 20년 동안의 한국 정치를 보면 이게 구속되고 탄핵되고 연속된 정치의 불안정이 사실 경제에, 우리 사회 발전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OECD 9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이제 문화적으로도 우리 K-팝이라든지 K-컬처, 또 노벨상 수상,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토양의 성장,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데 오로지 정치에서만 답습되고 있는 이런 현실, 답답한 현실이죠. 네. 대통령 탄핵, 구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민주적인, 우리의 그동안의 민주적 경험과 성과들이 축적된 그런 어떤 K-헌법, K-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이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순을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에 큰 어떤 희망이 발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서울의 많은 시위에 참가를 해봤지만 늘상 제 마음 한 구석에 걱정이 있었어요. 아니 가보면 50대, 60대, 70대가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서초동 집회도 광화문 집회고 부지런히 다니지만 마음 한켠에 이게 뭐지, 이제 세대 단절이 이루어지나? 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승이 되어가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세대, 민주화의 세대, 이게 전승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죠. 민주주의는 경계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가는 것이지 정착돼서 완벽한 제도, 그런 게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가능해져야 되죠. 그러려면 주역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공들이. 그게 없어서 상당히 이제 마음 한구석 우리가 뭔가 잘못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원봉 세대, K-팝 세대가 K-민주주의의 주역으로 이렇게 나서면서 내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응원봉 세대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냐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듯이 양평군도 결국은 민주주의죠. 결국은 민주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견제하고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 양평군에서도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년도죠? 2021년에 용문산 사격장 갈등 해소 이행 합의 각서라는 것을 7군단과 양평군이 그때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해 각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때 양해 각서의 내용 중에 양평 종합훈련장 이전은 2030년을 목표로 군 주도하 연구 용역을 2022년까지 완료하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이전 방안을 민관군이 협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런 조항이, 이게 근데 2022년에 연구 용역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동안 번쩍하다가 지금은 조용하니까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합의문만 있지 합의문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공연불 된 거예요. 공연불. 도로아미 타불. 자, 이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뭔가를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일이 계속 잘 추진되도록 계속 말하고 지역의 언론이나 의회나 군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 아니면 개개인들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우리 양평군의 부족한 점. 민주적으로 어떤 사회가, 이 지역사회가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돌고 있지 않다. 이런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평군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양평군이 이제 제가 전진선 군수님 발표 중에 보니까 이제 또 다리를 새로 세우겠다라는 계획도 많고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점들이 양평교와 양근대교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그 강상면 강화면 볼일 보러 갔다 오다가 길 막히면 이 양평교 한번 정체에 관한 한 주말이거나 평일이나 관계없이 그냥 마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도로, 다리, 증설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필요한데 무엇보다 양근교, 양근대교, 양평교 이 두 다리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저 남양평 IC죠. 거기 네. 진입하는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고 읍내 양평읍에 사시는 분들 또 계군이나 용문 이쪽에서 남양평 IC를 가려면 강상 양평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무슨 극단도 하나 창단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의 문화적인 욕구나 참여 이런 것들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양평군이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다. 양평군에 이제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욕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기반 시설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사람들이 사석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저도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점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망하고 요망하는 사항이 엄청 많으시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만 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지금까지 긴 시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정치적 격동으로 국민들 모두의 마음이 사실은 지금 불안한 연말 연시를 보냈습니다. 뉴스를 계속 봐도 어떻게 의문도 해소가 안 되고 불안한 마음은 더 가중되고 저도 사실 거의 매일 잠을 설치면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본다고 해서 속 시원히 현실이 막 타게 되고 현실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좋은 나라로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고 또 참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지역 사회도 우리가 우리 양평군이 더 민주적인 사회, 민주적인 행정 이런 걸로 이제 변화되는 계기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운이 우리 양평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기운으로 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좀 주인의 자세를 갖는 것. 내가 양평군의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양평군의 문제가 술술 잘 풀려서 잘 해결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양평군으로 가는데 2025년 새해가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그건 그거고 또 어쨌든 가정의 행복이 또 깃들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으로 오늘은 송원 은천의 양평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을사년 새해에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원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